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8월 10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종합지수와 주도주에 대한 진단과 함께요, 바닥권에서 상승이 기대되는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는 0.1%, 나스닥은 0.5%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주 후반부터 경기 침체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요, 주 초반에 낙폭의 대부분을 만회를 하면서요,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나스닥 종합지수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0.1% 하락에 그쳤고, 다우지수도 0.6% 약세 정도죠. 자, 미국뿐이 아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0.2% 강보합이고, 영국이 0.08 약보합, 독일이 0.3% 강보합이죠. 주중에 낙폭을 크게 만회하는 모습이에요. 아시아 증시를 볼까요? 일본과 대만이 2.4%, 0.7% 하락을 했지만은 주중 최저점까지 어디까지냐? 일본이 13%, 대만은 9%까지 하락했던 것을 대부분 만회했다. 반등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번 하락장의 주 원인인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근데 우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전전주인가요? 7월 중하순경에, 그렇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시장 추정치에 비해서 뭐 2배 정도가 좋아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경기 침체. 그러니까 저는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질 건 맞지만은 시장이 우려하는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 엔캐리 청산으로 글로벌 자금 이탈이 우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올해 들어서 금리를 2차례 인상을 했죠. 여기에다가 미국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일본 정부가 요번에 금리 인상 자제 발언이 나오면서 이 우측의 하단이 일본 엔달러 환율의 차트 모양이에요. 162엔에서 142엔까지 아주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가 일본 정부의 추가 금리 인상 자제 반어로 반등이죠.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을 자제하면은 수구로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지수는 반등세는 나올 걸로 보여요. 더. 근데 우리가 심리면을 하나 잘 봐야 되는 게, 과연 이 8월 달 들어서 우리뿐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증시가 다 크게 하락한 이유가 과연 경기 침체와 NK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그동안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어요. 거기에 따른 조종, 자율조종 차원이다. 그렇죠?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0대1 액면 분할할 때부터 언급해 드렸어요. 당분간 조정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죠? 반등, 낙폭에 따른, 우리가 보면은 우측 상단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그렇죠? 반등이 충분히 나오는, 낙폭 가대에 따른 자율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새로운 주에도 반등이 나오는데, 그 옆에 좌측 상단이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얼마만큼 나올까? 자, 이게 나스닥 종합지수의 주봉 모습이죠. 주봉 모습인데, 지난 2021년 사상 최고가 수준에서 좀 지지가 가능하다는데, 이번 주에 그 저점을 삼아서, 그렇죠? 비록 약보합세로 마감됐지만은 양봉이죠. 그럼 반등이 져서 최근에 저점 수준인, 이번에 상승할 때 저점 수준이 17,500 정도가 좀 강력한 저항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예, 의미 있는 반등보다는 일단은 자율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나. 또 여기에 그 이유가 있죠. 지금 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언제든지 부각이 될 수 있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 봤을 때 이 코스피 지수로 이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2630을 돌파하고 요 지수대죠. 이 2630이 200일선 이동평균이면서 지난 5월달 저점 수준이에요. 여기서 아마 저항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거 돌파와 안착, 돌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착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주들이 좀 반등세로 인해서 종합지수를 끌어올리겠지만 의미 있는 것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그러면 지수는 조금 이 상승이 제한되는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응을 해 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시장은 박스권 움직이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비중을 줄여야 될까 한번 살펴봐야죠. 자, 주도주 논리,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주도주는 시장 하락 시 가장 늦게 빠지고, 그리고 빠지는 폭도 적고 덜 빠져야 되고, 또 시장이 반등을 줄 때, 지수가 반등을 줄 때 먼저 빠른 회복력을 보이는 것이 주도주다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 주도주를 갖고 있어야지 이 하락을, 그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오히려 이익까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주도주 논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가 8월 달에 들어서 낙폭을 한 50% 정도 만회하고, 코스닥 지수는 한 70%까지 주 후반에 반등을 주면서 만회를 했어요. 코스닥이 더 회복력이 빠른 것은 8월 달 이전서부터 좀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폭도 좀 빠르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주도주는 시장 대비해서 하락폭이 적고 또 회복력도 빨라야 된다. 그러면 이수장증권TV에서 지금 강조해 드리고 있는 하모니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를 한번 볼까요? 자, 반도체의 삼성전자 한번 차트 모양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 회복력이 30% 정도 8월달 월봉상으로 보면은 최저점이 16%까지 빠졌다가 지금 현재 10.9%니까는 회복력이 한 3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 대비해서도 반등폭이 약하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그나마 8월달 들어서 하락폭을 한 절반 정도 22%까지 하락했던 것이 11.8%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회복력을 보여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은 우리가 지난 주도주 한눈에 보는 분석해서 반도체 꺾이면서 자동차 꺾이면서 바이오와 그리고 조선주가 올라왔죠. 그럼 반등폭이 미약한 걸 보면은 아직도 그렇죠? 이 기존 주도주 자리 바뀜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 단순히 이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만 좀 더 새로운 주에도 일부 반등세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장비주들 그냥 낙폭에 따른 자율 반등 차원으로다. 오히려 이 고대역폭 메모리와 관련이 없는 전공종 장비주라든지 소재 부품, 우리가 말하는 원익, IPS, 월덱스 이러한 종목군들은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그냥 기본 물량, 아직 흐름이 IT 섹터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 같은 경우는 8월달 들어서 낙폭의 80% 대부분을 만회했는데
기한은 40% 회복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지수 반등하는 것만큼만 동조화를 보이면서 상승이 일부 나타나지 않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강조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현대오토에버인데요.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 프로그램, 뭐 금융,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삼성물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큰 흐름,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올랐다 빠졌다는 그런 흐름이 좀 더 나오지 않나 해서 뭐 큰 폭의 움직임보다는 시장 흐름의 동조화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우리가 주도주 자리바뀜 7월달부터 나와서 강조해드렸던 조선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 90% 8월달 들어서 낙폭의 90%, 그러니까 밑꼬리를 길게 따라주는, 대부분 회복했죠. 삼성중공업도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65%, 특히 빠졌던 것이 크게 빠졌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고점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직도 주도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동안 좀 올라와서요, 이 지금 고점 부근에 와서 그냥 좀 쉬어가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지 않나. 바이오도 그런 모습 나올 가능성이 큰데요. 자, 바이오 볼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8월달, 그러니까 7월 말 고점을 돌파를 했죠. 이 돌파를 해주는 한 2.3% 돌파해주고, SK 바이오팜 이제 거의 본전 수준 됐어요. 그동안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 손실 났다가 거의 본전 수준이죠. 이거는 오히려 한 7.7% 7월달 고점 돌파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늦게 빠지고 덜 빠졌다가 지수가 안정되면은 가장 회복력이 빠른 종목, 지금 바이오 조선주가 맞다. 그러면 시장 주도주는 맞다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에서 말씀드렸듯이 빠르게 회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 초반에 좀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조정이 나와야지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종목과 지수가 2630을 돌파하고 뭐 2800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지만은 아까 말한 대로 지수는 상승폭이 제한된다. 그러면 먼저 올라왔던 바이오 조선주들이 좀 쉬면서 아까 말한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좀 올라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주 초반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에도 추세 이탈 가능성 낮고, 저는 시장 주도주는 당분간 바이오와 조선주가 계속적으로 이끌어 간다. 하지만 주 초반 조정은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수장 증권팀에서 강조해드리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 8월달 들어서 낙폭 수준이 좀 미약하죠, 그렇죠? 반도체처럼 한 삼성전기가 한 40%밖에 회복 못해. 그러면 종합지수 정도 수준. 그리고 LG전자도 40%죠? 상당히 시장 대비해서도 반등폭이 미약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좀 더 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좀 반등세는 좀 나오겠지만은 아직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 물량만 끌고 가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8월달 들어서 종합지수가 크게 변동이 있는데 올랐다 빠졌다면서 제자리 걸음 그렇죠? 누가 주가 관리를 한다냐, 이 부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한 40% 정도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네이버 50%, 그냥 시장 흐름에 맞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권에서 덜 빠지려고 하는 종목, 그리고 회복력이 빠른 종목이 저는 이번 주 기존 조선주와 그리고 바이오주가 쉴 때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먼저 현대오토에버. 자, 현대오토에버는요, 현대차 그룹 계열로 자율주행의 핵심인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제어 기능 등 차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업체예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2분기 실적 발표를 지난달 말쯤에 발표했죠. 후반에 2분기 매출이 9천억,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영업이익이 685억,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인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률도 7.5%로 사상 최고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한번 연간 단위로 봐도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961억, 그 다음엔 22년에는 1400억, 작년에 1800억, 올해 2300억.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아까 말씀 지난달 후반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나왔죠. 바로 요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에요. 저 7.9%, 7월 26일 날 12,200원 나오고, 그 다음날에도 상승세, 이틀 상승했다는 딸은 조정으로 이틀 조정 살짝 받았죠. 그리고 상승을 준비하는데 이 8월 1일서부터 그렇죠? 지수가 조금 불안감에서 윗골이 달아졌죠. 그 다음날 8월 2일날 코스피 지수 100포인트 받았죠. 그리고 8월 5일날 장중 29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230포인트대 하락. 그러니까 이 현대오토에버를 실적 호전으로 컨트롤하던 세력들이 8월 2일과 8월 5일날 종합지수가 너무 빠지니까는 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 8%대 하락세를 보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수 반등이 나오면서 움직이죠. 하나 재밌는 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재료 뭡니까? 실적 호전입니다. 그러면 재료만 있다가 올라가나요? 누가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주도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는 종목을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근 고점 7월 이날이 고점이죠. 7월 8일이 17만 7천원, 그 다음날 장중 고점 18만원을 찍고 그리고 하락세를 보였죠. 그러면은 이 장중 고점 찍었던 7월 10날서부터 그 이후부터 7월 10일서부터 이날이죠. 7월 10일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적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오히려 개인들이 12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도 3만 주 매도, 기관이 16만 주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주가는 이 18만 원대에 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오히려 개인이 매도 많이 하고 그 물량 기관이 대부분 다 받아줬다. 그렇죠? 당연히 주가를 긍정적으로 기관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 달 들어서 8월 1일서부터 볼까요? 자, 8월 1일서부터 한번 수급을 보면은, 자, 8월 1일서부터 개인이 4만 주 매도하고, 그죠? 외국인도 4만 주 매도, 기관만이 7만 주 매수, 수급이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재료, 실적 호전, 수급, 누가 비싸게 사는 기간,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10년만에 봤을 때도 안 빠지려다가 늦게 빠지고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새로운 주 초반에도 이어진다 하면은 현대오토에버 저는 시장 대비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될 수 있다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현대오토에버 그죠? 뭐 15만 원
초중반, 그죠? 그 전후에서는 한번 단기적인 됐던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을 해 드렸듯이 지수가 요동을 치는데 얘는 올랐다 빠졌다 옆으로 횡보한다. 그죠? 자, 2차 전지는, 그죠? 예,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전기차 수요가 크게 둔화되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2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죠. 지금 2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가 감소한 1953억이 나왔었죠. 실적 부진이에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글로벌의 시장 점유율이 1위였는데 이제는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이제 2위로 한 단계 내려앉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기차 수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시장 점유율도 하락했다. 그래서 실적도 부진하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지난 7월달, 6월 말 7월달에 부각됐던 것이 유럽의 극우 정당이 선거에서 우세를 보였죠.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서 11월 달에 있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그때 6월과 7월 달에 크게 부각이 되면데 이 극우 정당이라든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 지금 공약에 내세웠던 것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후퇴예요.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축소하겠다. 전기차는 정부 정책의 뒷받침으로 인해서 크게 좋았는데 지금 선거 영향으로 인해서 그것이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담 때문에 못 갔죠. 이 두 가지 실적 부진과 정책 우려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데도 주가는 빠지지 않는다. 온갖 부정적인 뉴스가 있는데도 안 빠진다. 그러니까 심리면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재료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빠진다는 얘기고, 주가에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신호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냥 이 일정 부분의 반등은 낙폭에 따른 차원의 상승은 가능하지 않나.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충분히 반도체, 자동차 좀 반등이 일부 나올 때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나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저는 끌고 가는 것은 맞지만 좀 새롭게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닥권 종목 현대오토에버, LG 에너지 솔루션 요 두 종목을 새로운 주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단기 종목은 우리가 주중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요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예요. 한번 내용 읽어 보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